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다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이렇게 바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모처럼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기분이 아주 좋은데 그러나 조금 춥지 않습니까? 약간 쌀쌀하긴 하죠? 네. 자, 그런데 교수님, 오늘 네. 저희가 왜 야외로 나온지 혹시 알고 계세요? 뒤를 한번 보실까요? 짜잔! 버스가 있군요. 네. 버스가 주인공? 아닙니다. 자, 오늘 진짜 주인공 만나러 함께 가볼까요? 네. 김치버스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빈 류시영 씨. 유럽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남미까지 전 세계 34개국을 여행하며 한국의 김치를 알리고 돌아왔습니다. 돈과 성공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꼭 해내고야만은 그의 패기 넘치는 인생. 만나고 싶은 사람 류시영 씨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함께할 손님, 5년간 김치버스를 네. 타고 34개국을 누빈 류시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고 온 버스에 김치버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한국 음식 중에 뭐 순대도 있고 된장국도 있고 뼈다귀 해장국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김치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처음에 뭐 김치버스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뭐 한국의 대표 음식이기 때문에 붙였다거나 한국의 김치를 알리겠다라고 붙인 건 아니었고요. 아, 아니군요. 네, 저는 처음에 자동차 세계 일주를 기획을 하다가 네. 어느 나라를 가도 통용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버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갔을 때 아, 이게 한국에서 왔구나. 이게 뭐 어떤 고유 명사 같은 게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한국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별로 없더라고요. 빨리빨리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김치라는 게 생각났고 두 개를 이제 합치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사실 아이디어는 시작됐죠. 김치버스. 그러면 이 김치버스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이제 김치를 통해서 한국 음식을 알리기도 하고 또 한국 음식 문화 또 나아가서는 그냥 한국을 알리는 그런 여행 프로젝트였고요. 네. 사실은 알리기 위해서 떠났다라기보다는 떠나서 알린 그런 좀 자유로운 프로젝트였죠. 그러니까 일단 저지르고 그 다음 수습하셨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김치 프로젝트를 제일 처음 기획했던 건 언젠가요? 그거는 2008년, 9년 뭐 이때였는데요. 네. 그때는 제가 세계 무전여행을 다녀와서 그 세계 무전여행 말 그대로 돈이 없어야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이었고 돈 없이 그냥 유럽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이었는데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돈이 없어야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은 정말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세계 일주를 가고 싶고 그리고 그거는 돈이 많아야만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싶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기획하게 된 게 김치버스가 된 거죠. 자, 과거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첫 출발은 언제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2011년 10월 23일에 네. 그 날짜는 무슨 길을 저 점쟁이한테 가서 받았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저는 원래 7월에 떠날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후원도 미뤄지고 계속 안 되고 계속 실패를 계속 거듭했고요. 네. 그러다가 9월로 미뤄졌다가 또 이제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김치문화축제 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거 끝나고 일주일 후 배편에 맞춰서 이제 일요일 날 출발을 하게 됐죠. 네. 그렇게 이제 부푼 가슴으로 출발한 첫 나라가 러시아였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거기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고요. 뭐 실제로는 러시아 가기 전부터 난관이긴 했어요. 김치 축제를 끝내고 이제 한 3일 정도 여유가 있었고 3명이니까 각자의 집에 들러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뭐 네. 처음에는 뭐 마산에 갔다가 인사드리고 부산에 가서 또 인사드리고 하루 자고 또 저희 집에 계룡에 가서 인사드리고 하루 자고 출발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김치 축제를 끝내고 이제 마산으로 막 달리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죠. 이제 다 끝났구나, 출발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출발해서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차량의 부동액이 그 보일러실이랑 연결돼 있었는데 그게 뭐랄까 오바이트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모르고 있다가 그냥 신나게 달리다가 엔진이 멈춰버린 거죠. 아, 그래서 그때 정말 깜짝 놀랐죠. 저희는 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그냥 운전만 하고 뭐 기름만 넣고 이런 거 정도 알았는데 네. 그런 상태여도 엔진이 죽으면 차가 죽는다는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3일 동안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잠깐만 뵙고 네. 그래서 엔진을 수리를 하고
새벽에 또 다시 동해안으로 가다가 또 한 번 차량 고장이 나고 네. 그래서 떠날 때까지 되게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아, 이게 떠날 때까지 진짜 완전히 떠난 게 아니구나. 다 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가게 된 거죠. 네, 미국 메이저리그 요기 베라 얘기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런데 그 11월 21일이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추울 텐데 네, 맞아요. 추운 계절 하필이면 또 추운 날로 가셨군요. 제가 그런 거를 크게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7월 출발로 그냥 잡은 상태에서 그냥 출발을 했는데 네. 10월 말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미 러시아에는 겨울이 왔었고 시베리아는 눈이 덮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도 횡단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영사관의 영사님들이 많이 만류하기 시작했고 네. 저희 계획이 처음부터 어그러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런 힘든 난관들을 함께 극복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 팀원들이 2명이 더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결성이 된 건가요? 아, 둘 다 학교 후배고요. 네. 그리고 2명 다 출발하기 이제 한 명은 2달 전에 갑자기 합류하게 됐던 거였고 바뀌어서 그리고 또 한 명은 한 7, 8개월 전에 근데 제가 3년 동안 기획을 하면서 사실 멤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세계일 줄 아는 그런 꿈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지만 그런 지향점은 같았지만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달랐고 그리고 후원 받는 과정에서 힘든 게 있다 보니까 다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네. 근데 이제 김치버스 프로젝트 이게 뭐 미드처럼 시즌 1, 시즌 2 이렇게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시즌 1 같은 경우는 뭐 1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냥 400일을 갔다 오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다녀와서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다가 이제 시즌 2, 3 이렇게 계속 기획을 하게 됐는데 1에서는 여행이 더 중점적이었고 여행자가 알리는 다양한 형태가 중점이었다면 2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이랑 일본을 전국 투어를 했거든요. 그때는 1에서 했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거고요. 네. 3 같은 경우도 알리기 위해서 떠나게 되다 보니까 남미, 브라질 월드컵에 중점을 맞춰서 그거에 관련해서 홍보를 같이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게 됐죠. 많은 나라들을 다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딘가요?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힘든 것도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고 뭐 환영받는 것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동유럽 쪽, 러시아 지나서 이쪽 동유럽 쪽에서 뭐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영어를 잘 못하는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인들도 거의 없고 한인마트라든지 한국 커뮤니티도 거의 없으니까 저희가 도움받기도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도움 주시는 분들 그리고 뭐 한류, K-팝 좋아하는 그런 소녀 팬들 아무래도 서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그런 기회가 적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온 차가 또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하니까 저희가 막 한류 스타처럼 되게 강남 스타일 좀 해보셨습니까? 예, 강남 스타일이 인기일 때 저희가 미국에 도착을 했죠. 직접 한번 이렇게 말춤 한번 쳐주셨어요? 뭐 그런 거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인기를 실감했죠. 네, 그랬군요. 이렇게 갖가지 돌발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마친 네. 김치버스 프로젝트 저희가 네. 버스를 좀 둘러보고 왔잖아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우리가 또 버스 구경을 또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김치버스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타고 네. 다녔던 그 버스고요. 예. 지금은 외형이라든지 안에를 다 랩핑을 다시 하고 개조를 해가지고 오. 그때랑은 모습이 좀 다르긴 하죠. 전 세계를 누비던 김치버스. 그리고 추억이 묻은 사진과 물건들. 지난 5년간 김치버스에 지나온 시간들을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와. 근데 보니까 이거 참 네. 특이하게도 동네 이름을 다 붙였군요. 아, 마장동, 어. 상계동, 이태원. 저희가 외국에서 다녔던 거는 세계일주 프로젝트고 이건 서울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울의 동네 이름들을 좀 친근하게 딴 거예요. 뭐 마장동은 우시장이 유명하니까 소고기 들어간 타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아니면 도남동처럼 돈이니까 돼지, 아. 돼지고기 타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메뉴들 보니까요. 네. 교수님 내부가 더 궁금해지지 한번 않나요? 들어가보실까요? 아, 네. 들어가봐도 저희가 될까요? 안에는 예전에 캠핑카 느낌은 아니고요. 주방으로 돼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예. 와 생각보다 네. 교수님 굉장히 넓지 않아요 네. 내부가? 네.
이게 뭐 넓다면 넓은데 네. 다양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뭐 좁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배치를 해서 네, 요리를 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아, 이제 또 매콤한 냄새가 나는 네. 게요, 교수님. 네. 뭔가 이제 멕시코 냄새가 나죠? 저희를 위해서 네. 요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네, 뭐 저희 대표 메뉴 타코 네. 중에서는 네. 도남동 타코 돼지고기 들어간 게 되게 많이 인기가 있거든요. 네. 네. 제가 도남동 타코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프라이즈 북한산 프라이즈라고 그게 이렇게 뭐예요? 산처럼 감자튀김 위에 이제 뭐 소스랑 김치랑 뭐 여러 가지 토핑 얹는 네. 그런 요리를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네. 예. 김치버스의 모든 요리에 들어간다는 김치를 시작으로 볶은 돼지고기와 새콤하게 무친 나물을 함께 얹어낸 타코 요리. 그리고 바삭하게 튀겨낸 감자튀김에 김치를 비롯한 각종 토핑을 더하고 특제 소스를 곁들인 요리까지.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와, 드디어 네. 나왔어요. 네. 이건 도남동 타코고요. 예. 도남동 네, 타코. 이거는 북한산 프라이즈. 북한산 프라이즈. 멕시칸 스타일로 만들어진 이색 김치 요리.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아, 저희가 이제 맛볼 시간이 됐는데 이거 다 직접 개발하신 메뉴인 네,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다니면서 만들었던 그 김치로 만든 소스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이제 다 넣고. 자, 얘가 바로 도남동 네, 타코죠. 맞아요. 약간 겉절이가 올라가 있는 아, 그런 모양새인데. 돌미나리랑 참나물 이렇게 묻혀가지고. 아, 참나물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위에 뿌려진 게 치즈죠? 네, 맞아요. 좀 다양한 소스랑. 야, 운전만 안 한다면 맥주하고 먹으면 딱이거든요. 네,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감자튀김만 있을 수 있는데요. 안에 돼지고기도 있고 네. 약간 한국 음식 같은 재료들도 많이 네. 쓰고 그래서 한국 스타일로 하기도 하면서 겉에 네, 음. 어쨌거나 멕시칸 스타일로. 교수님 어떠세요, 맛? 원더풀입니다. 오스입니다. 네, 저희는 유시영 씨가 만들어준 그 김치로 만든 요리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한국 사람이야 김치를 워낙 좋아하지만 네. 외국인들에게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게 뭐 판매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시식 행사다 보니까 뭐 호불호를 떠나서 문화 자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문화가 있다. 너 뭐 김치가 좋다. 아니면 한국 음식 문화가 정말 최고다. 너네 이걸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있어. 나는 이런 문화의 한국의 여행자야. 이런 뉘앙스다 보니까 좀 더 오픈돼서 받아줬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거나 뭐 그랬던 것들은 별로 없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잘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그냥 다짜고짜 김치를 줬다기보다는 김치로 만든 요리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이 다가갈 수 있는 형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한식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그리고 김치버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자리에서는 김치로 만든 요리가 아니라 그냥 한국 음식들 물론 떡볶이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불고기, 잡채, 뭐 비빔밥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형태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비교할 수 없게 그냥 항상 다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요. 네.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네. 깜짝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네. 함께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버스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 화물로 오는 중이었고 저희는 이제 3명만 이제 문화원에서 이제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비용을 아끼려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문화원에 이제 골방 같은 데서 저희가 이제 지냈는데 한 친구 배에서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무슨 아카펠라처럼 이제 그 친구가 울리고 나니까 좀 있으면 이제 다른 친구한테 이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저도 이제 막 계속 너무 그 고요한데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막 웃고 막 그랬었는데 지내보니까 좀 짠한 추억이 아니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또 이 친구가 눈물이 많거든요. 정도 많고 뭐 굉장히 감성적이다 보니까 우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지금 뭐 12년 정도 됐는데 요 최근에도 계속 이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예. 울고죠. 예. 시영아, 우선 너와 나의 이런
인연이 굉장히 이제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2010년 때 김치버스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줘서 굉장히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참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남자 너무 많이 그래도 된다고 그러던데.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잘 헤쳐나온 것 같아. 앞으로도 이제 또 많은 그런 뭐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기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 그때도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해왔듯이 잘 헤쳐나갔으면 하고 그냥 뭐 말로는 많은 표현을 못해서 되게 뭐 답답해하는 거 알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떤 뭐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내가 잘할게. 아, 네. 네. 아니 이 무모하고 용감한 청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게 짐작이 되지 않는데 네. 많이 오셨군요. 네. 네. 자, 친구분 저도 뭐 대학 때 하숙을 해봤지만 남자들끼리도 가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 얘기를 어쨌거나 주로 많이 하고요. 뭐 안 풀릴 때도 있고 또 풀릴 때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네, 뭐 또 달리 도망갈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차 안에서 뭐 어디 화내고 나가도 다시 네. 돌아와야 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풀렸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아, 친구분이 눈물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네.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네. 아니 어떤 감정에 이렇게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원래 좀 눈물이 많기도 하고요. 네. 일을 할 때나 아니면 프로젝트 할 때는 눈물을 안 흘리는데 어떤 뭐 소감 발표라든지 아니면 또 되게 고마운 친구니까 예. 그런 얘기들 할 때 좀 울컥하죠. 아, 그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가 유시영 씨의 닉네임이라고 그러던데 네네. 왜 그런 그 닉네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뭐 처음에 정할 때는 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 들기도 했는데 그렇게 살고 싶었고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싶었고 그 대책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계속 대책을 만들어가는 지금 당장은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책 없이 도전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첫 번째 그 다음 스텝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삶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자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닉네임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인터넷 닉네임으로 썼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만족하십니까? 네. 네. 그 전까지는 참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네. 발길 닿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아오셨지만 이제 결혼한 후에는 좀 많이 이제 달라져야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대에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20대에 꿈꿔야 되는 것도 있고 또 30대가 돼서 꼭 나이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되고 또 가정이 생기고 이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바뀌어가는 것도 생각이고 또 행동이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강연을 하다가도 하는 얘기인데 많은 기성세대 분들 아니면 성공하신 분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세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살아온 방식은 중요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진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20대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찾고 꿈을 찾고 이런 걸 했는데 만약 지금 조금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너 변했다라고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변해가는 과정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지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변해가면서 그 상황에 맞게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아가면서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정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챙겨가면서 계속 변해가야죠. 지금 문득 생각하니까 시즌 20쯤 되면은 유시영 씨하고 부인하고 아이들까지 같이 버스를 타고 호대양 육대지를 누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뭐 가봐야 알겠지만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제 일이기도 한데 이게 또 제 삶이기도 하니까 네, 상황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5년간의 김치버스와 함께한 세계여행 아마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 유시영 씨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확실히 들었습니다. 네, 유시영 씨가 다음에 또 어떤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가져오게 될지 참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